사람은 모두 한 번쯤은 마음속에 묻어둔 이름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거라 믿었고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그 이름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지만 모든 것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헤어짐으로 끝났다고 믿었던 한 부부가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하게 된 순간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선택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깊게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서연은 오늘도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아직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얼굴,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그리고 깊은 눈동자 속에 자리한 외로움. 22살이 된 딸 지민이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등산을 함께하지 못한다고 했다. 혼자 산에 오르는 것도 익숙했지만 요즘은 혼자 다니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다. 무릎 부상으로 몇 달 쉬었던 터라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았다. 엄마, 혼자 가지 말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가면 안 돼? 지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 사람들 엄마한테 자꾸 다가오잖아. 힘들어 하시는 거 다 알아.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딸의 말이 맞았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한 지 석 달, 그녀를 향한 중년 남성들의 관심은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 커피를 권하는 사람, 노골적으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사람까지 서연은 그들 모두를 정중히 거절했다. 28배 결혼해서 34세 이혼한 뒤 그녀는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혼한 지 21년. 그 긴 세월 동안 서연은 오직 딸을 키우는 것에만 집중했다. 전 남편 준혁이 재산 분할로 준 3억 원의 양육비는 신중하게 관리했고 지민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미국 유학을 결정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5년간의 유학 생활은 서연 자신에게도 변화를 가져왔다. 낯선 땅에서 딸과 단둘이 살아가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동시에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다. 밤마다 딸이 잠든 뒤 혼자 마시던 와인 한 잔, 창밖을 바라보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준혁의 얼굴. 준혁을 미워해 본 적은 없었다. 그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다. 다만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을 뿐.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야 하는 남자. 신혼 초 입덧으로 고생할 때도 그는 옆에 없었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를 할 때도 그는 회사 일로 바빴다. 서연은 견딜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의 시간이 필요해요. 수없이 말했지만 준혁은 이해하지 못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해. 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결국 서연은 이혼을 요구했고 준혁은 순순히 받아들였다. 양육비도 일시불로 주었고 심지어 면접 교섭권까지 포기했다. 지민이가 클 때까지 아빠는 없는 걸로 하자.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필요 없잖아. 서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슬픔을 서연은 외면했다. 자신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상대의 고통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이혼 후 준혁은 약속을 지켰다. 지민의 입학식과 졸업식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서연에게 연락해서 딸의 근황을 물었고 생활비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우리는 잘 지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연락이 점점 뜸해지다가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완전히 끊어졌다. 준혁이 유학을 반대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했던 것 같기도 했다. 준혁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서연도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 젊었고 사랑에 목말랐고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다. 등산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동호회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다. 오늘 북한산 100군데 코스를 오른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혼자 다른 산에 가기로 결정했다. 남자들의 시선과 접근을 피하고 싶었다. 지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도봉산 갈게. 저녁 전에 들어올게. 딸의 답장은 금방 왔다. 조심하세요. 혹시 다치거나 그러면 바로 연락하고요. 도봉산 입구에 도착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초여름의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주말 아침이라 등산객들이 제법 많았다. 가족 단위로 오른 사람들, 연인들, 그리고 그녀처럼 혼자 온 사람들. 서연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몸을 풀듯 걸었고 점차 속도를 높여갔다.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하자 기분이 상쾌해졌다. 이것이 그녀가 등산을 사랑하는 이유였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이 사라졌다. 오직 다음 발걸음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아파오는 것조차 반가웠다. 살아있다는 느낌. 서연은 중간 쉼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물을 마셨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불행할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는 이별을 겪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후회는 없다. 딸을 홀로 키운 것도 준혁과 헤어진 것도. 하지만 가끔 궁금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준혁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었더라면 둘의 관계는 달라졌을까? 아니면 결국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을까? 엄마, 나 아빠가 궁금해. 작년에 지민이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 21살이 된 딸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왜 헤어진 거야? 나는 아빠를 만날 수 없어? 서연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우리가 서로 맞지 않았을 뿐이야. 그것이 서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지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등산을 재개한 서연은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하지만 오늘따라 숨이 쉽게 찼다. 무릎도 조금 아팠다. 나이를 속일 수는 없는 것일까? 겉모습은 젊어 보여도 몸은 정직하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저 앞에 혼자 걷는 중년 남성의 뒷모습이 보였다. 등산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모습, 걸음걸이가 묵직하고 안정적이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착각일 것이다.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많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계속 올라갔다. 정상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았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흘러가겠지.
산을 오르고 내려가고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고 딸과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서연은 어떤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준혁은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곧 퇴직이다. 35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장까지 올랐지만 더 이상 승진은 없을 것이다. 사내 정치를 하지 않는 그에게 임원 자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다. 하지만 준혁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주변 동료들은 퇴직 후 다른 곳에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준비했지만 준혁은 달랐다. 그는 완전히 은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동안 모은 돈이면 연금 개시일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물론 검소하게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어차피 쓸 곳도 없었다. 준혁의 삶은 일뿐이었다. 특히 서연과 이혼한 후에는 더욱 그러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다. 집에 가봤자 텅 빈 아파트만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떠난 그 집에서 21년을 혼자 살았다. 한 번도 이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언젠가 서연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민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로는 연락도 완전히 끊어졌다. 준혁이 반대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고 그 이후로 그는 딸의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다. 양육권을 포기한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줄은 몰랐다. 왜 그렇게 했을까? 준혁은 자주 자책했다. 서연이 원한다고 해서 면접 교섭권까지 포기한 것이 딸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는 서연의 말을 믿었던 자신이. 하지만 그때는 서연을 너무 사랑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이혼도 양육비도 딸도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지민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준혁은 학교담 너머에 숨어서 딸을 바라봤다. 작은 가방을 메고 서연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지민.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준혁은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졸업식 때도 마찬가지였다. 상장을 받고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 그 순간을 준혁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딸은 어른이 되었다. 22.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다. 준혁은 가끔 거리에서 지민 또래의 젊은 여성들을 보면 멈춰 서곤 했다. 혹시 내 딸도 저럴까? 어떤 옷을 입고 다닐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까? 알 수 없었다. 21년 동안 딸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한 아버지. 그것이 준혁의 가장 큰 후회였다. 서연에게도 미안했다.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다는 것. 그녀가 외로워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 일이 바빴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었다. 사실 준혁도 선택할 수 있었다. 조금 일찍 퇴근하고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승진을 포기하더라도 가정을 우선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남자가 사는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주변을 봐도 다들 그렇게 살았다.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준혁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다. 가장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을 돌보는 것. 그것이 당연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이 외롭다고 말할 때 준혁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버는데 뭐가 부족해? 그렇게 반문했다. 하지만 서연이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대화하고 웃고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준혁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서연은 떠났고 딸도 함께 데려갔고 준혁은 혼자 남았다. 그 후로 준혁은 더욱 일에 매달렸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숫자와 보고서와 회의 속에서 자신을 지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일도 끝난다. 퇴직 후의 삶을 준혁은 조심스럽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먼저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다. 35년 동안 혹사한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다. 허리, 무릎, 어깨.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했다. 등산이 좋다고 했다. 돈도 들지 않고 심폐 기능도 좋아진다고. 준혁은 주말마다 혼자 산에 올랐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도 좋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상쾌했다. 무엇보다 산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됐다. 그저 걷기만 하면 됐다.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올라가면 됐다. 혼자 다니는 것이 외롭기도 해서 준혁은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하지만 주말 근무가 불규칙해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동호회에서 어느 산에 간다고 공지하면 준혁은 혼자 그 산에 가서 뒤늦게 합류하곤 했다.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걷는 것을 선호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다. 21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대화를 하지만 그것은 진짜 대화가 아니었다. 속마음을 나누거나 감정을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일 뿐이었다. 준혁에게 진짜 대화를 나눈 사람은 서연이 마지막이었다. 이혼하기 전까지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 말하고 준혁이 들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 지민이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는 것,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다는 것.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나누고 싶어 했다. 하지만 준혁은 피곤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다. 소파에 앉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서연의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듣지 못했다. 서연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침묵만 남았다. 침묵 속에서 둘의 관계도 식어갔다. 준혁은 등산화 끈을 묶으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됐다. 드문 일이었다. 동호회 공지를 확인해 보니 북한산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준혁은 다른 산에 가기로 했다. 도봉산. 사람이 조금 덜한 곳이 좋을 것 같았다. 혼자 조용히 걷고 싶었다. 준혁은 가방에 물과 간식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옆집 문을 힐끗 쳐다봤다.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자신도 저랬었다. 서연과 결혼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니, 행복을 지키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준혁의 잘못이었다. 그는 그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지민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다. 오늘은 대학 동기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다. 취업 이야기, 연애 이야기, 미래 계획 이야기. 22의 젊은이들이 나눌 법한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지민은 어딘가 그 대화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색했다. 우리 아빠가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여행 가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민은 침묵했다. 자신에게는 아빠가 없었다. 정확히는 있지만 만난 적이 없는 아빠. 엄마가 가끔 이야기해 준 것이 전부였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맞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지민은 더 알고 싶었다.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미국 유학도 엄마 덕분이었다. 5년간 엄마와 단둘이 낯선 땅에서 살면서 지민은 엄마의 강인함을 배웠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외로움도 느꼈다. 밤에 엄마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를 지민은 들었다. 물론 모른 척했지만 엄마도 사람이었다. 아직 젊었고 아름다웠다. 왜 혼자 사는 걸까? 주변에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은데 왜 다 거절하는 걸까? 지민은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다. 어쩌면 엄마는 아직도 아빠를 사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한 지 21년이 지났는데도 지하철에서 내린 지민은 집으로 걸어갔다. 오늘 엄마가 혼자 등산을 간다고 했다. 걱정이 됐다. 엄마가 최근 무릎을 다쳐서 한동안 쉬었는데 오늘 다시 산에 간다고 했다. 혼자 가는 것도 위험할 것 같았다. 동호회 사람들이랑 가면 안 돼? 지민이 물었을 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들이랑 가면 더 피곤해.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었다. 지민은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에게 접근하는 남자들 때문일 것이다. 엄마를 보면 누구든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외모, 우아한 몸가짐,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성격. 지민은 자신의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집에 도착한 지민은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 마셨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문득 등산 생각이 났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다. 친구들과 실내에서만 놀기에는 아까운 날이었다. 지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등산복으로 갈아입었다. 엄마가 간 산은 도봉산이라고 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지금 출발해도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만나지 못하더라도 좋았다. 오랜만에 혼자 산을 오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지민은 가방을 챙겨 다시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도봉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쯤이었다. 엄마는 아침 일찍 출발했으니 이미 하산 중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민은 일단 올라가 보기로 했다. 등산로에 들어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나무 그늘 아래를 걸으니 기분이 상쾌했다. 지민은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젊은 체력으로 가파른 길도 쉽게 올랐다. 주변을 둘러보며 엄마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아마 다른 코스를 택했거나 이미 내려갔을 것이다. 지민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 운동도 되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았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지민은 저 앞에 혼자 걷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 뒷모습만 봐도 꼿꼿한 자세였다. 등산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있었다.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다. 아버지 같은 느낌? 아니, 이상한 생각이었다.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걸었다. 그 남자의 뒤를 따라가는 형태가 됐다. 남자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로 걸었다. 지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리듬에 맞춰 걸었다. 그때였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다. 균형을 잃은 지민은 비틀거렸고 발목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아야. 비명이 저절로 나왔다. 날카로운 통증이 발목에서 퍼져나갔다.
지민은 바위에 손을 짚고 겨우 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발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다. 앞서가던 남자가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민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지민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발목을 삔 것 같아요. 남자는 지민의 발목을 살펴봤다. 이미 부어오르기 시작했다.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요. 혼자 내려갈 수 있겠어요? 지민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통증 때문에 불가능했다. 죄송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업어드릴게요. 정상은 포기하고 바로 내려가시는 게 좋겠어요. 지민은 미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남자는 몸을 낮추고 지민을 업었다. 생각보다 힘이 좋았다. 안정적으로 지민을 업은 남자는 조심스럽게 하산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남자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안정감? 편안함?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남자의 등에서 나는 냄새도 낯설지 않았다. 무슨 향수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닌 그냥 그 사람 고유의 냄새. 지민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느낌에 몸을 맡겼다. 남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지민의 상태를 확인할 때 그의 눈빛에는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많이 아프세요? 남자가 물었다. 괜찮아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지민이 대답했다. 사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 남자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입구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지민이 물었을 때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걸까? 지민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어쩌면 개인정보를 밝히기 싫은 것일 수도 있었다. 요즘 세상에 조심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따뜻하고 친절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둘은 거의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지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구급차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병원 갈게요. 지민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남자는 지민이 안전하게 택시를 탈 때까지 지켜봤다. 택시가 출발하기 직전 지민은 창문을 내리고 남자에게 손을 흔들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도 손을 흔들었다. 택시가 멀어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민은 뒤를 돌아보며 남자를 바라봤다. 왠지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니,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병원에 도착한 지민은 엑스레이를 찍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다. 인대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2주 정도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는 의사의 말이었다. 지민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도봉산에서 발목 삐었어. 지금 병원인데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뭐, 지금 어느 병원이야? 엄마가 바로 갈게. 괜찮아, 엄마. 곧 집에 갈 거야. 그런데 엄마, 나 어떤 아저씨한테 도움받았어. 그분이 나를 업고 산을 내려왔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누구인데? 이름은 안 알려주셨어. 근데 엄마, 그분한테 감사 인사해야 할 것 같아. 동호회 사람일 수도 있잖아. 찾아볼 수 있을까?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 알아볼게.
엄마가 동호회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준혁은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늘 산에서 만난 그 젊은 여성이 자꾸 생각났다. 업고 내려오는 동안 느꼈던 그 묘한 감정. 친근함, 그리움, 아련함.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그 여성의 얼굴도 자꾸 떠올랐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누구를 닮았을까? 준혁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혹시 서연을 닮은 걸까? 아니, 서연의 얼굴은 이미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21년 전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진도 이혼할 때 다 버렸다.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후회스러웠다. 단 한 장이라도 남겨둘 걸. 서연의 얼굴을, 지민의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준혁은 냉장고를 열고 맥주를 꺼냈다.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노을이 아파트 창문을 물들였다. 준혁은 이런 노을을 혼자 보는 것이 익숙했다. 21년 동안 매일같이 혼자 봤으니까.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외로웠다. 누군가와 함께 이 노을을 보고 싶었다. 옆에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피곤하지? 저녁은 뭐 먹을까? 그런 평범한 대화들. 부부가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들. 준혁은 그것을 그리워했다. 서연과 함께 살았을 때 그는 그 소중함을 몰랐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잃고 나서야 알았다.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었는지. 핸드폰이 울렸다.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올라왔다. 준혁은 무심코 확인했다. 혹시 오늘 도봉산에 가신 분 계세요? 젊은 여성분이 발목을 다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중년 남성분이고 혼자 등산하셨다고 합니다. 업어서 하산해 주셨다고 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자신 이야기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하지만 나서야 할까? 준혁은 고민했다. 감사 인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으로 남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젊은 여성이 자꾸 생각났다. 혹시 발목이 괜찮을까? 병원에는 잘 갔을까? 치료는 제대로 받았을까? 준혁은 걱정이 됐다. 결국 그는 채팅방에 답글을 달았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준혁은 후회했다. 괜히 나섰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곧 답장이 왔다. 아,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이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만나주실 수 있으실까요?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다고 합니다. 준혁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만나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 솔직히 그 여성이 궁금했다. 왜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알고 싶었다. 결국 준혁은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약속은 사흘 후로 잡혔다. 주말 오후 도봉산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준혁은 그 사흘 동안 이상하게 긴장됐다. 왜일까? 그냥 감사 인사를 받으러 가는 것뿐인데.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준혁은 옷장을 열고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다. 너무 격식을 차리는 것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도 실례일 것 같았다. 결국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선택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 이마의 주름도 깊어졌다. 이제 완전히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고 있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나이 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약속 시간 15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다. 준혁은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손가락으로 컵을 두드리며 기다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드디어 그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목발을 짚고 있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여성이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 여성을 보며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얼굴이 선명해졌다. 그 얼굴. 준혁은 알았다. 누구를 닮았는지. 바로 서연이었다. 눈, 코, 입, 얼굴형.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서연을 닮았다.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왼쪽 볼에 있는 작은 점. 서연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다. 그리고 지민에게도. 준혁은 깨달았다. 이 여성이 누구인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지민이 밝게 인사했다. 준혁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억합니다. 앉으세요. 발목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2주만 조심하면 된대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준혁은 그 웃음을 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21년 만에 보는 딸. 아기였던 지민이 이렇게 컸다. 아름다운 여성이 됐다. 준혁은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지민은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지민이 물었다. 준혁은 망설였다. 진짜 이름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이준혁입니다. 아, 이준혁 아저씨. 저는 최지민이에요. 반가워요. 최지민. 서연의 성을 따랐구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반갑습니다. 커피 사드릴게요. 뭐 드실래요? 아니에요. 제가 이미 주문했습니다. 지민 씨가 마실 거 주문하세요. 지민은 카운터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고 돌아왔다. 다시 자리에 앉으며 준혁을 유심히 바라봤다. 왠지 낯이 익으신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해요. 산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준혁은 가슴이 미어졌다. 저도 그랬습니다.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둘은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 지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라는 것, 미국에서 5년간 유학했다는 것, 엄마와 단둘이 산다는 것. 준혁은 조용히 들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21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다. 지민도 준혁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곧 퇴직할 예정이에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그 질문에 준혁은 잠시 멈칫했다. 혼자 삽니다. 아, 혼자 사시는구나. 외롭지 않으세요? 지민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쓸쓸하게 웃었다.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지민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저희 엄마도 혼자 사세요. 21년 동안 혼자. 외로울 텐데 혼자 견디세요. 그 말에 준혁은 얼어붙었다. 서연도 혼자 살았다는 것을, 21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준혁은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동시에 미안함도 느꼈다. 서연을 외롭게 만든 것은 자신이었다.
엄마가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셨는데 거기서 아저씨를 찾았어요. 혹시 같은 동호회 아니세요? 네, 같은 동호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 않아요. 주로 혼자 다닙니다. 그럼 엄마랑 마주친 적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준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연이 같은 동호회에 있다는 것을, 어쩌면 산에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보지 못한 채 엄마가 아저씨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대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지민이 제안했다. 준혁은 당황했다. 서연을 만난다? 21년 만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게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엄마도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오늘 지민의 은인을 만나는 날이었다. 왠지 긴장이 됐다.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러 가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떨릴까? 서연은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너무 화려한 것도, 너무 수수한 것도 이상할 것 같았다.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선택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립스틱을 바르다가 문득 멈칫했다. 왜 이러는 거지? 그냥 고마운 사람을 만나는 건데.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었다. 지민에게서 그 남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엄마랑 비슷한 나이 되시고 혼자 사신대. 왠지 외로워 보이셨어. 지민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 21년을 혼자 살아온 사람. 엄마, 준비됐어? 지민이 방문을 두드렸다. 응, 나갈게. 서연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지민은 엄마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와, 엄마 오늘 되게 예쁘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뭐가 특별해? 그냥 평소처럼 입었어. 아니에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쓰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아저씨 지민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서연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무슨 소리야? 나이 든 사람이 무슨.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다. 그 남자가 신경 쓰였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다리가 떨렸다. 왜 이러지?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침착해. 그냥 인사만 하면 돼.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지민이 손을 흔들었다. 저기요. 구석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등을 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지민을 따라 그쪽으로 걸어갔다. 남자가 일어서서 돌아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눈앞의 남자. 21년 만에 보는 그 사람. 준혁이었다. 나이가 들어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똑같았다. 깊고 슬프고 따뜻한 눈빛. 서연을 바라보던 그 눈빛. 준혁도 서연을 보고 얼어붙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얼마나 지났을까? 영혼 같은 순간이었다. 엄마, 왜 그래? 지민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준혁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서연 씨 지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당황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서연은 딸을 보고 다시 준혁을 봤다. 모든 것이 이해됐다. 그날 지민을 도와준 사람이 준혁이었다는 것. 같은 등산 동호회에 있었다는 것. 어쩌면 산에서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것.
운명이 이렇게 둘을 다시 만나게 했다는 것.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혁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21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동안 쌓아온 벽이 허물어졌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아, 이분이 내 아빠야. 지민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준혁을 쳐다봤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지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민은 충격에 빠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준혁이 얼른 다가가 지민을 부축했다. 괜찮니? 지민은 아빠의 얼굴을 빤히 바라봤다. 그제야 이해됐다. 왜 그렇게 친근했는지, 왜 안정감을 느꼈는지. 피는 속일 수 없었다. 지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빠, 그 한마디에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을 꽉 껴안았다. 미안해, 지민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지민도 아빠를 껴안으며 울었다. 22년을 기다렸던 포옹이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보며 울었다. 기쁨과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카페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지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이제야 만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엄마와 약속했어. 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지 않기로. 그리고 면접 교섭권도 포기했어. 아빠의 잘못이야. 지민은 엄마를 봤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 엄마 생각이 짧았어. 지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고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다. 부모님이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최선이 자신에게는 상처가 됐다는 것도 사실이었다. 저는 항상 아빠가 궁금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나만 없는지.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건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야, 지민아. 아빠는 너를 항상 사랑했어. 한시도 잊은 적 없어. 내 입학식, 졸업식 다 지켜봤어. 멀리서지만. 너를 보며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아빠의 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지민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왜 멀리서만 보셨어요? 그게 엄마와의 약속이었고 또 아빠가 나타나면 내가 힘들어할까봐.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다 엄마 잘못이야, 지민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외로웠고 화가 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아빠를 너한테서 떼어놨어.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아. 미안해. 지민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아요.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고 이야기하고 또 울었다. 21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시작은 됐다. 마침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해가 지고 카페에 불이 켜질 때까지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민이 물었다. 서연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봤다. 21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을까? 서연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준혁을 보는 순간 느꼈던 그 감정. 두근거림, 그리움, 애틋함. 그것은 여전히 사랑이었다. 21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감정.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서연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혼자 산 이유를,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유를, 여전히 서연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지민이도 우리도.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두르지 말자. 다만 이제는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죠. 우리 딸도 있는데. 카페를 나서며 지민은 양쪽 부모님의 팔짱을 꼈다. 오른쪽에는 엄마, 왼쪽에는 아빠.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걷는 길이었다. 지민은 행복했다. 22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서연과 준혁은 딸 너머로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이었다. 21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첫 발을 뗐다.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함께라는 것이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갔다. 준혁은 매주 주말마다 서연과 지민을 만났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나중에는 식당에서,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는 점점 편해졌다.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졌다. 지민은 아빠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미국 유학 시절의 이야기, 대학 생활, 친구들, 꿈. 준혁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딸의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놓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서연도 준혁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일만 하며 지냈는지. 서연은 미안했다. 동시에 준혁이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어느 토요일 세 사람은 함께 등산을 가기로 했다. 둘이 처음 만났던 도봉산이었다. 지민의 발목도 완전히 나아서 등산이 가능했다. 아침 일찍 만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지민이 앞서 걷고 서연과 준혁이 뒤따랐다. 둘은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지민이가 많이 컸죠? 서연이 말했다. 네. 정말 멋진 아가씨가 됐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준혁이 대답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만의 공은 아니에요. 당신이 준 양육비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도 키운 건 당신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다. 서연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순간적인 터치였지만 준혁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준혁은 그녀를 바라봤다.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어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좋았다. 여전히 따뜻하고 깊었다. 서연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준혁도 멈췄다. 둘은 서로를 마주봤다. 지민은 계속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도 시도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21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아직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문제예요. 21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속에 당신이 있었으니까. 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꽉. 그럼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 다시 서로를 알아가요. 서연은 망설였다. 두려웠다. 또다시 실패하면 어쩌지? 또다시 외로워지면?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 둘 다 나이가 들었고 성숙해졌고 과거의 실수를 알고 있으니까. 조건이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뭐든지요. 당신이 변해야 해요. 예전처럼 일만 하면 안 돼요. 우리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에요. 이제 퇴직했으니까 시간은 많아요. 당신과 지민이가 내 삶의 전부가 될 거예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봐요. 준혁은 서연을 껴안았다. 21년 만의 포옹이었다. 서연의 몸이 여전히 익숙했다. 그녀의 향기도 체온도 모든 것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서연도 준혁의 품이 그리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얼마나 이 품을 그리워했는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다가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거기서 뭐해요? 돌아보니 지민이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연과 준혁은 얼굴을 붉히며 떨어졌다. 마치 연애하는 10대처럼. 지민은 깔깔 웃으며 내려왔다. 두 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천천히 지켜봐 줄래? 당연하죠. 진작 그러셨어야죠. 지민은 행복했다. 부모님이 다시 함께하게 된 것이. 정상에 올랐을 때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준혁이 서연의 허리를 감았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민은 사진을 찍었다.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을. 평생 간직할 사진이었다. 하산하는 길에 준혁이 제안했다. 저녁 같이 먹을까요? 제가 살게요. 좋아요. 지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먹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지민은 신이 났다. 삼겹살 먹어요. 세 사람은 웃으며 산을 내려갔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삼겹살 집에서 고기를 구우며 대화를 나눴다. 웃고 떠들고 때로는 진지하게. 아빠는 이제 뭐 할 거예요? 지민이 물었다.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취미 생활을 찾아볼까 해. 등산 말고 다른 거요? 응. 뭐가 좋을까?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림 그리기는 어때요? 예전에 당신 그림 잘 그렸잖아요. 준혁은 깜짝 놀랐다. 그걸 기억해요? 당연하죠. 신혼 때 내 얼굴 그려줬잖아요. 그 그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의 고백에 준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진짜요?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의 흔적이니까. 지민은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둘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이 확실했다. 저도 그림 배우고 싶어요. 아빠가 가르쳐줘요. 그래, 함께 배우자. 우리 셋이서. 준혁이 대답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 되는 과정이었다. 저녁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에는 커플들이 많았다. 손을 잡고 걷는 사람들, 팔짱을 낀 사람들. 서연과 준혁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21년 만에 잡는 손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지민은 뒤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걸었다. 행복했다. 평생 꿈꿔왔던 모습이었다. 부모님이 함께 있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 지민아, 같이 걸을래? 서연이 딸을 불렀다. 지민은 달려가 부모님 사이에 섰다. 양쪽 손을 잡았다. 완벽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혁은 아쉬워했다. 벌써 헤어져야 하는군요. 다음 주에 또 봐요. 이번에는 영화 볼까요? 서연이 제안했다. 좋아요. 지민이가 보고 싶은 영화 골라. 예. 지민은 신이 났다. 준혁은 서연을 바라봤다. 키스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른 것 같았다. 천천히 가자고 약속했으니까. 대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준혁은 웃으며 물러났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연락할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혁은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서연과 지민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들어간 후 지민은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행복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응. 이제 시작이야. 모녀는 웃으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몇 주가 지나고 서연과 준혁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매일 통화했고 주말마다 만났다. 데이트라고 부르기에는 어색했지만 분명 그것은 데이트였다. 영화도 보고 미술관도 가고 맛집도 다녔다. 지민은 가끔 동행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줬다. 젊은 사람들도 데이트하는데 부모님이라고 못할 이유 있어요? 지민의 말에 서연은 웃었다. 딸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혁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시간 있어요? 응, 왜?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요? 저녁 해드릴게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준혁의 집에, 21년 전에 살던 그 집에, 괜찮을까? 당연하죠. 당신 집이기도 했잖아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알았어. 내일 저녁에 갈게. 다음 날 서연은 긴장하며 준비했다. 예전에 살던 집. 그곳에는 수많은 추억이 있었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모두 그 집에 남아있을 것이다. 저녁 시간에 맞춰 준혁의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준혁이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집 안으로 들어간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가구도 배치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집이 그대로네요. 네. 바꿀 이유가 없었어요. 당신이 떠난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준혁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기다렸던 것이다. 21년 동안.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앉아요. 준혁이 식탁을 가리켰다. 서연은 자리에 앉았다. 준혁이 준비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의 모든 걸 기억해요. 준혁은 서연 옆에 앉았다.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며 소파에 앉았다. 서연은 거실을 둘러봤다. 저기 소파 우리가 함께 고른 거잖아요. 맞아요. 당신이 파란색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저 액자, 우리 결혼식 사진? 서연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치우지 못했어요. 치우고 싶지 않았어요. 서연은 일어나 액자 앞에 섰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우리 참 예뻤네. 지금도 예뻐요. 아니, 더 아름다워요. 준혁이 뒤에서 말했다. 서연은 돌아섰다. 준혁이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둘의 거리가 가까웠다.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준혁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볼을 쓰다듬었다. 21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안을 수 있을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웠어요. 정말 많이. 준혁은 서연을 천천히 끌어안았다. 서연도 그를 껴안았다. 오랜 시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준혁이 서연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눈을 마주쳤다. 키스해도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의 입술이 서연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21년 만의 키스. 하지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운 맛이었다. 키스가 깊어졌다. 서연의 손이 준혁의 목을 감았다. 준혁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둘의 몸이 밀착됐다. 오래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21년의 외로움, 그리움, 사랑. 모든 것이 키스에 담겼다. 숨이 가빠질 때까지 키스했다. 떨어졌을 때 둘 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준혁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부끄러워하지 마요. 우리 부부였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다시 부부가 되면 되죠. 준혁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재혼해요, 서연 씨. 나랑 다시 결혼해줘요. 준혁은 진지했다. 서연은 당황했다. 지금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빠르다고요? 우리 21년을 기다렸어요.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준혁의 눈빛은 간절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재혼? 다시 부부가 된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원하는 것이기도 했다. 생각할 시간을 줘요. 물론이에요.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준혁은 다시 서연을 껴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갔다. 서연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준혁은 아쉬워하면서도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다. 차 안에서 둘은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다.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 다시 한번 키스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기 전에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준혁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떠날 때까지 서연은 서 있었다. 집에 들어간 서연은 거울을 봤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했다. 서연은 웃었다. 행복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지민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어땠어요? 좋았어. 아빠랑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응. 그런데 지민아, 아빠가 재혼하자고 했어. 지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좋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 또 실패하면 어쩌지? 지민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번엔 다를 거예요. 두 분 다 변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서연은 딸을 껴안았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번엔 다를 거야. 모녀는 웃으며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다. 준혁과 함께 있는 꿈. 웃고 사랑하고 행복한 꿈. 일주일 후 서연은 결심했다. 준혁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다. 그를 사랑했고 그도 그녀를 사랑했고 딸도 원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서연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저녁에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날씨가 좋았다. 석양이 강물을 물들이고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당신의 청혼 받아들일게요.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진심이에요? 응. 나도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준혁은 서연을 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후회하지 않게 할게요. 약속해야 해요. 예전처럼 일만 하면 안 돼요. 약속해요. 당신과 지민이가 내 삶의 전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해야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서로 나눠야 해요. 그럴게요. 나도 그걸 원해요. 둘은 다시 키스했다. 강변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행복한 두 사람만의 세계였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지민아, 엄마 아빠랑 재혼하기로 했어. 지민은 환호성을 질렀다. 와, 진짜요? 축하해요, 엄마. 모녀는 껴안으며 기뻐했다. 준혁도 회사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모두 축하해줬다. 부장님, 드디어 행복 찾으셨네요. 오랜만에 웃는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준혁은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재혼 준비는 간소하게 하기로 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필요 없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작은 식당에서 조촐한 피로연을 열기로 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드레스를 골랐다. 준혁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다. 지민은 부모님의 들러리를 자처했다. 내가 두 분을 이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 내가 발목을 안 삐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걸요? 지민의 말에 세 사람은 웃었다. 정말 운명이었다. 재혼식 날 서연은 긴장했다. 두 번째 결혼이지만 여전히 떨렸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서로를 보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주례없이 간단한 서약을 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반지를 교환했다. 21년 전에 끼웠던 반지와는 다른 디자인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반지였다. 키스를 할 때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지민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피로연은 화기애애했다. 친구들이 축하해줬고 동료들이 건배를 제안했다. 서연과 준혁은 웃으며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준혁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식이 끝나고 세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준혁의 옛 아파트가 아니라 새로 구한 집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짐은 이미 옮겨놓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준혁이 서연을 안아들었다. 뭐 하는 거예요? 신부를 안고 문턱을 넘는 전통이잖아요. 서연은 웃으며 준혁의 목을 감았다. 집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새 집을 둘러봤다.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 이미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집이라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혁이 말했다. 응, 우리의 새로운 시작. 서연이 대답했다. 지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부모님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고, 이제 다시 함께하게 된 거야. 준혁이 지민을 껴안았다. 서연도 함께 껴안았다. 세 사람의 포옹. 완벽했다. 밤이 깊어가고 지민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부모님, 오늘 첫날 밤이니까 방해 안 할게요. 잘 자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문을 닫았다. 서연과 준혁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둘만 남은 거실. 서연과 준혁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나도요. 꿈만 같아요. 이제 매일 함께 있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나도.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게. 준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약속해요. 둘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 하지만 점점 열정적으로 변했다. 21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서연의 손이 준혁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준혁의 손이 서연의 드레스 지퍼를 내렸다. 둘은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은 사라졌다. 오직 두 사람만 존재했다.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아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준혁은 천천히 서연을 끌어안았다. 21년 만에 느끼는 그녀의 체온. 여전히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완벽했다. 키스가 깊어졌다. 목, 어깨, 쇄골. 준혁의 입술이 서연의 피부를 더듬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깨어났다.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몸이 반응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고 온몸이 뜨거워졌다. 준혁의 손이 그녀의 몸을 탐색했다.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손길이었다.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하는 터치를, 민감한 부분을, 모든 것을. 서연은 작은 신음을 흘리며 자신의 다리 사이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다. 너무 오래 혼자였다. 너무 오래 이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이 순간 막혀있던 댐이 홍수처럼 터진 것 같았지만 이제는 괜찮았고 너무 좋았다. 자신의 몸이 기다려왔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니까. 그들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다. 오직 현재만 존재했다. 서로를 느끼고 사랑하고 완성되는 순간. 준혁은 서연의 눈을 바라봤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요? 응, 너무 좋아서 그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키스했다. 둘은 천천히 움직였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땀이 배어나고 숨이 거칠어지고 몸이 떨렸다. 절정에 이르렀을 때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 준혁, 그 이름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 그리움, 회한, 용서, 희망. 모든 것이 여운이 가라앉고 둘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을 맞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행복해요. 나도 21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나도 그랬어요.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서연은 준혁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우리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잖아요.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요. 나도 당신을 다시 잃는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둘은 다시 키스했다. 이번에는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 사랑을 확인하는 키스. 서연은 준혁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완벽한 행복이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다. 아침이 밝았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준혁이 먼저 눈을 떴다. 옆에 서연이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꿈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서연이 다시 자신의 곁에 있었다. 가슴이 벅찼다. 서연도 눈을 떴다. 준혁을 보고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둘은 키스로 하루를 시작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함께 샤워를 했다. 어색했지만 즐거웠다.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머리를 감겨주고 장난치며 웃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을 때 지민이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장난스러운 미소를 띠며 물었다.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지민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지민은 웃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다. 토스트, 계란, 과일, 커피.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무엇보다 함께한다는 것이 좋았다.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 식사. 당연한 것 같지만 21년 동안 없었던 것. 이제 매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지민이 물었다. 집 정리 좀 해야지. 짐이 아직 많이 남았어. 서연이 대답했다. 나도 도울게요. 준혁도 거들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셋이서 같이 하자. 세 가족은 함께 집을 정리했다.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하고 장식을 했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이것이 가족의 일상이었다. 특별할 것 없지만 소중한 순간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감사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이 점심은 배달 음식으로 시켰다. 피자와 치킨. 거실 바닥에 앉아 먹었다. 식탁이 아직 어질러져 있어서.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었다. 지민은 부모님을 보며 행복해했다. 둘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모습,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독립할까 봐요. 지민이 갑자기 말했다. 왜? 갑자기? 서연이 놀라 물었다. 부모님 신혼인데 제가 방해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방해가 돼? 그래도요. 저도 이제 어른이고 혼자 살아볼 때도 됐고. 지민은 진지했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 지민아, 내가 원한다면 응원할게. 하지만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감사해요, 아빠. 근데 저 진짜 독립하고 싶어요. 저만의 공간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서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딸이 떠나는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성장한 것이 기쁘기도 했다. 알았어. 내가 원한다면 도와줄게. 집 구하는 것도 이사하는 것도. 고마워요, 엄마. 지민은 부모님을 껴안았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자주 보고 싶으니까. 당연하죠. 매주 와서 밥 얻어 먹을 거예요. 세 사람은 웃었다.
변화가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변화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저녁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 계획, 꿈, 희망, 모든 것을 나눴다. 해가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준혁이 말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영원히 빛나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서연이 대답했다. 지민은 부모님의 손을 잡았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며 인사를 나눴다. 잘 자요. 좋은 꿈 꿔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서연과 준혁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다. 예전과는 달랐다. 준혁은 약속을 지켰다. 일보다 가족을 우선시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영화를 봤다. 대화도 많이 나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가끔 다투기도 했다. 의견 차이가 있었고 서로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대화로 해결했다는 것, 도망가지 않고 마주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싸운 후에는 항상 화해했다. 서로를 껴안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시 사랑한다고 확인했다. 지민은 약속대로 독립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지민은 만족했다.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 좋았다. 하지만 매주 부모님 집에 놀러 왔다.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가족의 시간을 가졌다. 서연은 딸이 독립한 것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준혁과 둘만의 시간이 생긴 것이 좋았다. 신혼부부처럼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갔다. 제주도에 갔을 때 둘은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다. 행복해요? 준혁이 물었다.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둘은 멈춰서서 키스했다.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준혁도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할 것이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이 모였다. 지민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저 취업했어요. 정말 축하해. 서연과 준혁은 딸을 껴안았다. 어느 회사인데? 광고 회사예요. 제가 원하던 곳이에요. 지민은 신이 났다. 준혁은 자랑스러웠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모두 서연 덕분이었다. 축하해, 지민아. 아빠가 저녁 살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삼겹살. 지민은 여전히 삼겹살을 좋아했다. 삼겹살 집에 가서 고기를 구우며 축하했다. 웃고 떠들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서연은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2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과 준혁은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서연이 물었다. 그럼요.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가끔 두려워요. 이 행복이 사라질까봐. 준혁은 멈춰서서 서연을 마주봤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킬 거니까. 매일 노력할 거니까. 서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두 번째 기회를 줘서. 나도 고마워요. 날 용서해줘서. 둘은 또다시 키스했다. 거리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 5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다. 성숙하고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서연은 준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준혁은 그녀의 허리를 감았다. 편안하고 따뜻한 순간이었다. 준혁 씨, 왜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서연 씨.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21년의 공백을 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왔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었다. 두 번째 기회의 의미였다. 서연은 준혁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평화롭고 행복했다. 이것이 진짜 삶이었다. 함께하는 삶, 사랑하는 삶. 그날 밤 둘은 침실로 들어갔다.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사랑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21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서로에게 끌렸다. 열정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절정에 이른 후 둘은 나란히 누워 숨을 골랐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해요. 약속해요. 둘은 웃으며 잠에 들었다. 행복한 꿈을 꾸며 다음 날 아침도 그 다음 날 아침도 그렇게 함께 맞이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매일이 선물이었다. 서연과 준혁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지민도 자주 들렀다. 가족의 유대는 점점 강해졌다. 21년의 공백은 점차 메워졌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시련을 겪었기에 감사할 줄 알게 됐다. 잃었기에 얻었을 때의 기쁨이 더 컸다. 서연과 준혁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21년의 이별 끝에 찾아온 재회. 그리고 그 재회에서 피어난 더 깊고 성숙한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두 번째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다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다시 함께 산다는 의미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시절의 아픔과 선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연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고 억지로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인생을 존중한 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조금 더 담담해진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오래 묻어둔 이름 하나가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